이렇게 물어본다. 너 똥개야? 진돗개야? 근데 이 교육 이름이 똥개 교육. 근데 이 교육 중에서 무료 교육도 있다고 밝히긴 했지만 유료 교육 그렇죠. 교육료가 500만 원. 안 내고 싶어도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너 똥개야 진돗개야 이 교육에 500만 원 내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석 대표가 점주들 대상으로 교육시킨 그 교육의 이름 프로그램 이름이 똥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가지는 의미는 제가 볼 때 이 조직은 이 회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영석 대표를 정점으로 한 굉장히 그 규율이 강한 뭐 종교 집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규율이 강하고 이영석 대표를 거의 신성시하는 그런 문화의 집단적인 어떤 의식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 스승이고 내가 이거 사고 싶은 사줄 사람 하면 바로 서로 손을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좀 보통의 일반적인 관계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똥개냐 진돗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너는 똥개라는 것은 자기가 돈을 벌려 와가지고 돈만을 보고 일을 한다면 똥개인 것이고 네 스스로가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열심히 해서 성공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면 네가 진돗개가 된다라고 나눠서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너는 똥개가 아니라 진돗개가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스스로가 뭐 물론 70년대 우리나라의 어떤 성공 신화 같은 경우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해서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면 내가 성공한다. 이런 식의 70년식의 성공의 패러다임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2017년 이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네가 열정만 가지고 노력만 하고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때리는 것도 맞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성공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성공할 리가 없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미스터 피자는 돈을 착취한 거라고 한다면 이건 노력과 열정을 착취한 겁니다. 예. 이건 내가 볼 때 정말 돈을 착취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한테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영석 대표의 이 기업의 어떤 문화 이것들은 다시 한번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맞지 않는다.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 똥개 교육이라고 말을 쓰기도 좀 그런데 저 똥개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500만 원을 내고 교육을 받는다는 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서 똥개라고 안 하고 진돗개라고 그랬다 그래서 따귀를 때려가지고 저게 어떻게 뭐냐 하면 시범 케이스로 해가지고 그 충성 경쟁을 시키는 거거든요. 아까 스쿠터도 사줄 사람 이렇게 하면서 저희 충성 경쟁 그리고 그것도 다른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에 자기가 직원으로 있던 사람들을 다 가맹점주로 보낸 거기 때문에 자기 내부로 데리고 있던 사람들끼리 충성 경쟁을 시키는 건데 충성을 강요하게끔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예. 하는데 그걸 경쟁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봉건 시대에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사실. 예. 이건 봉건 시대라고 하는 봉건 시대보다 좀 더한 거고 저런 거는 이제 청년들의 열정과 희망을 완전히 거꾸로 다른 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군대는 많이 나아졌을 거로 봅니다만은 군대에서 야, 내가 너를 군기 잡을 테니까 애들을 위해서 너 군기 잡을 테니까 좀 너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실제로 군대 비슷한 문화의 조직 문화에서 그런 것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아주 저렇게 잘못된 지금은 군대에서는 저렇게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영석 대표 누구인지 저희가 프로필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이영석 대표 프로필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총각내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 나이 45세, 주 자연의 모든 것 대표, 1998년 총각내 야채가게 프랜차이즈를 설립했고요. 총각내 야채가게 서적, 뮤지컬, 드라마 등도 제작이 됐습니다. 무일푼 오징어 행상으로 시작해서 18평짜리 야채가게로 성공을 일궈냈던 정말 신화창조. 허영만 식객의 주인공 성찬의 실제 모델이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주장하기도 했던 만큼 굉장히 자부심과 자신감이 넘쳐나는 그런 대표였는데요. 이런 갑질 행태에 지금 도마가 오른 건데 김현 박사님 네. 한 장은 제가 출연물을 더 준비했어요. 이렇게 충성을 요구하고 스쿠터를 요구하고 때로는 따귀를 맞는 것까지 감내하는 인내심까지 요구했던 이 총각내 야채가게 일종의 즐기면서 일하는 총각내라는 건데 근무 가이드라인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요일 원래 대청소하는 날 8시에 출근해서 지각하면 벌금 10만 원. 화요일 화끈하게 일하는 날 우리의 신념 화끈하게 외치고 시작하자고. 여기까지 좋아요. 수요일 슈퍼바이저 하는 날. 목요일 목 빠지게 일하는 날. 대빵이 보고 있다. 금요일 금방 일하고 또 일하는 날. 토요일 토하도록 일하는 날. 점점 이상해지죠? 일을 하는 것이 토할 때까지 일어나. 토할 때까지 일어나면 수명이 줄죠. 일요일 일어나지 못하도록 일하는 날. 그러니까 이게 김현 박사님, 그러니까 좋게 보자면 앞에 갑질이 없었다면
이 젊은 친구들답게 재치 있고 패기 있게 열심히 한번 우리도 성공 신화를 읽어 나가자라는 정말로 재치 있는 문구로 보이지만 앞에 쭉 갑질 행태를 보고 나서 이걸 보니까 전혀 맥락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해갖고 돈을 벌고 여기에 같이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이영석 대표처럼 부자가 될 수 있게 만들었다면은 과거 70년대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젊은 청년들이 잠깐의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번 곁뛰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도가 지나친 측면들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은 과거 우리가 미스터 피자 얘기했을 때 결국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에 이기지를 못해갖고서 나와서 새로 차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옆에 보복 출점해갖고서는 거기에 견디지 못한 그 가맹점주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발생했잖아요. 실제로 이 총각내 야채 가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냐면은 야채 가게 생명은 뭐죠? 품질 좋은 야채를 공급해 주는 건데 이 가맹점주들한테 주는 야채를 좋은 야채를 안 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B급 야채들을 가지고 떨이식으로 재고떨이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항의를 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좀 정확하게 원가 정보도 공개해라라고 하니까 야 너 간판 내려. 그래갖고서는 사실상 총각내 야채 가게 간판을 띄고 미스터 야채 가게로 이름 바꿔요. 미스터 야채 가게. 미스터 피자 연계된 미스터 야채 가게로 이름 바꾸게 되는데 미스터 야채 가게. 이 미스터 야채 가게로 바꾸게 되니까 어라 이것 봐라면서 보복 출점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미스터 야채 가게 바로 옆에 총각내 야채 가게 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총각내 야채 가게에서 더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미스터 야채 가게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갖고서는 보복 출점을 통해 갖고서는 밀어내기로 조치를 끝내버리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는 순간 사실상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가맹점주 같은 경우에는 야 좋지 않은 물건이 들어와도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했을 때 함께 성공할 수 있게 같이 끌고 갔었어야 진짜 형이죠. 야 형만 믿고 따라오면은 너네 좀 힘들어도 같이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이건 형이 아니잖아요. 형이 아니다. 이런 형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서 갖고서는 형 잘못한 거라고 해야 되는데 더 가슴 아픈 건 이 총각내 야채 가게의 가맹점주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 야, 이 사건이 알려져 갖고 우리 브랜드가 완전히 사장되면 우리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말을 지금 아끼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큰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나쁜 형이네요. 나쁜 형. 형이라는 호칭이면 왠지 좀 뭉클하고 좀 정감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좋은 형을 여기다 갖다 썼네요. 나쁜 빅브라더네요. 나쁜 빅브라더다. 맞습니다. 이영수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 한번 함께 보시죠. 이영수 대표 사과문. 잘못된 언행과 태도로 인해 피해를 입히고 실망시켜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밑바닥부터 치열하게 장사하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욕부터 사람들 대하는 태도까지 제가 무지했고 무식했습니다. 이번 기회로 모든 부분들은 전면 수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사과를 했지만 앞서 한 행동들과 점주들이 받았던 피해가 사과를 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겠죠. 김재 변호사님, 네. 미스터 피자 검찰 수사로 이어지듯이 이번 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은 몰아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약간 이제 시들시들한 야채들을 강제적으로 팔아라 이거죠. 보복 출점됐고. 네, 그렇죠. 보복 출점 영업 그것도 영업 방해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몰아주기 이 부분은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 행위에도 해당하고.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이렇게 언론에 많이 알려지게 되고 공론화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폭행, 협박, 욕설 같은 거 당해왔던 그런 가맹점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시정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이 와중에도 점주들이 장사가 안 될 것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입 열기를 좀 주저하고 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